지난 시간 거 잠깐 볼 테니까 생각해봐. 운동량이 뭐였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의 힘이야. 운동량이라는 게. 그래서 뭐에다 뭐로 곱한 값이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 크잖아. 그리고 속도가 커도 관성이 클 수 있어. 이게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MVP 이렇게 외웠지? 자, 이 운동량, 다시 말해서 정지 상태이거나 등속 운동 상태의 어떤 물체를 그 관성의 운동 방향이나 힘을 변화를 주려면, 그지? 운동량을 변화를 주려면 뭐가 관여를 해야 돼? 힘이 관여를 해야 돼. 알았어? 이 힘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거나, 그리고 니들 고등학교 분야에서는 안 나오지만 질량도 변할 수 있어. 붕괴가 되거나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운동량이 변하면 뭔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변할 거 아니겠어? 그게 벽이 됐든 또 다른 움직이는 물체가 됐든. 그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문제를 풀었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나 세 물체의 운동량의 충돌 전의 운동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과 같다라는 얘기야. 기억났지? 운동량 보존은 충돌하는 모든 물체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충돌의 종류가 세 개가 있었어. 완전 탄성 충돌이 있었고, 비탄성 충돌이 있었고, 완전 비탄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면 완전 탄성. 그래서 보존이 되지 않는 애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말해. 그렇게 보존이 되지 않는 애들이 비탄성이나 완전 비탄성이 있었어. 그치? 비탄성은 거의 붙어 같이 움직이는 애들. 그쵸?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워가지고 우리가 무엇까지 배웠냐면, 잘 봐. 이걸 보잔 말이야. 그래프를 보게 되면 pH인데, 부끄럽게. 눈치 못 챘구나. 눈치 못 챘어요. 눈치 못 챘어. 우리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보잖아. 여기서 질량을 알고 있다면 무슨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아진다는 거지? 얘기해 볼까? 세로축이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알겠어? 그렇다면 얘도 어떻게 나온다? 일정한 힘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 운동이잖아. 맞지?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M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미분 과정이잖아. 얘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그치?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시간 동안에 값을 보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냥 V1이라 할게. 그럼 0부터 V1까지 속도가 변했잖아? 여기가 바로 면적이 V1이더란 얘기야. 그렇게 따져보니 여기까지를 따져도 P1이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 따져봤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따져봤어. 근데 여기가 P1이다. 다시 말해서 이 FT의 면적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갖고 이제 들어가 볼게.
이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먼저 얘 뜻을 알아야 되겠지. 충격량이 누구냐? 임팩트에서 I라고 표현하거든. 충격량을. 물체가 어떤 시간 동안에 받는 힘을 곱한 값이야. 어떤 시간 동안에 받는 힘. 이때 충격량의 정의를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거든.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인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하냐. 충격력에다가 I 값은 힘, 물체가 받는 힘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이거에 시간을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훅 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얘가 지금 충격력이라고 했는데 이 충격력에서 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운동 법칙. 어떤 물체가 충격력을 받는다는 건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무슨 법칙이 통하냐? 제3법칙이 통해. 작용과,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B한테 충격력을 받았어. 충격력을. 그럼 B도 A에 그만큼 충격력을 주겠지. 근데 두 물체든 세 물체든 충돌하는 시간은 동일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는데 운동방향이 반대로 받아서 운동량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충격량을 반대로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충돌을 받은 애도 뭐 방향에 따라 이렇게 충돌하면 서로 반대로 받겠지. 근데 질량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동 방향이 안 변한다면 맞은편 물체는 운동 방향 쪽으로 또 그만큼 운동량이 존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운동량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어느 한 물체가 운동량이 변할 거란 말이야. 이 충격력 때문에. 그 운동량만큼 다른 물체도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지. 얘가 잃어버린다면 걔는 얻게 되고, 얘가 얻게 된다면 걔는 잃게 되고 해서 운동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충격력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꼭 설명을 하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힘이 변하지 않거든. 거의 충격을 할 땐 힘은 안 변해. 시간 때문에 충격량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면적이 무엇이다? 충격량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하고 똑같잖아. 아,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벡터잖아. 그 다음 누구도 얘도 벡터죠, 당연히. 그러니까 충격량도 벡터 값이에요. 누구랑 방향이 똑같을까? 힘하고 똑같겠죠. 아까 저 그래프처럼 운동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의 넓이, 이게 만약에 정상 분포곡선처럼 밑에 나온 그래프처럼 그렇게 나오면 평균 충격력은 가운데 값이 돼. 이렇게. 만약에 시간과 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요게 평균 충격력이 될 수 있다고. 평균 값이. 요거 소리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 써줘야겠다. 이것이 평균 값이 될 수 있다. 정상 분포 곡선에서. 이해 갔죠? 대신 이건 뭐에 해당된다? 이 면적은 충격량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잠깐 볼게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예를 들어준 거 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어.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당연히 얘들이 충돌이 일어나려면 누가 빨라야 되니? A가 빨라야 되겠지? 그래서 A를 한 8m/s로 놓게. 그리고 얘를 한 2m/s로 놓겠어. 질량은 얘가 2kg, 그리고 얘가 또 2kg 이렇게 놓자고. 그럼 둘이 충돌을 합니다. A가 B를 빵 하고 충돌을 해요. 달리다가 둘이 충돌을 합니다. 이때 잘 봅니다. A는 어디로 힘을 받아요? 충격력을 이렇게 받아요. 이해 갔죠?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밀어요? 똑같은 힘으로 밀죠. 이 FAB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충격력이다. 작용 반작용에서 두 힘은 같아요. 여기에 충돌 시간 또한 어떨까요? 델타 A가 받는 시간이나 델타 B가 받는 시간이나 같겠죠, 당연히. 맞지? 그럼 더불어. 충격력은 어떨까요? 둘의 곱이니까 A가 받는 충격력이나 B가 받는 충격력이나 이 양적인 값은 같을 거예요. 맞죠? 됐어요? 그러면 A는 운동 방향과 운동량 방향에도 괜찮아요. 반대로 충격력을 받을 겁니다. 맞죠?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운동량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B는 쓰나 마나죠. B는 어떨까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결과를 볼게요. 결과. 봤더니 A가 한 4m/s가 된 거죠. B는 그럼 얼마 나와야 될까요? 2kg짜리잖아요. 얘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나중값이 얼마예요? 이거죠. 그죠? 구해봤더니 나중이 얼마예요? 8kg/m/s. 맞지? 거기서 처음 값이 얼마였어? 16kg/m/s예요. 얼마 나와요?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운동량이 준 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올까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보세요. 얘가 얼마 나와야 되느냐? 8만큼 늘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처음엔 4였는데 8만큼 늘면 12가 돼야 되겠죠? 결국 얘가 얼마 나와요?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 운동량은 얘가 여전히 2kg일 테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누굴 빼는 거지?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은 이때 우리를 팔을 충격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점 뭐예요? 얘는 얘와 같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고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쪽 파트에서는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랑 같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내용들을 계속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44쪽으로 보세요. 운동량 값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운동량 값에 자요. 운동량 값의 변화량이 무엇이다? 충격량이잖아요, 이제. 맞지? 이 충격량이 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초기에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크게 변하게 하려면 충격량을 크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충격량이 커지려면 커질 조건. 만약 얘가 일정하다면, 이거 누구예요? 충격력이죠? 그러면 얘를 키우면 돼요. 얘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얘가 어떤 게 있느냐? 장충이라는 건 긴 총열을 가진 애들을 말해요. 그럼 누가 더 오랫동안 힘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포도 포신이 길면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얘가 일정하다면 뭐를 키우면 된다? 얘를 키우면 되죠, F를. 그죠? 힘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입니다, 지금 얘기는.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 만에 하나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공식에서 얘기해봐요. I는 뭐 곱하기 뭐예요? 이거잖아요. 얘가 일정하다고, 얘가. I가 일정하다고. 그럼 충격력을 감소시키려면 뭐를 길게 하면 되죠? 이걸 길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델타 T를. 이런 예가 뭐가 있어요? 야구 글러브가 그거예요. 푹신하잖아요. 에어백이 그런 거예요, 에어백이. 알겠어요? 그리고 무술의 낙법 알아요, 낙법? 낙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떨어질 때 구르잖아요, 시간을 길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알겠죠? 됐죠? 지금 이 과정에 실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이 자네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뒷장 충격 완화라고 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동차가 충돌하잖아? 근데 자동차가 엄청 많이 부서졌어.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왜?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탔는데 충격량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충격량은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저쪽 자동차나 이쪽 자동차나. 그런데 차가 많이 부서졌다는 건 그쪽으로 충격력이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한테는 별로 안 왔겠지만 이쪽 차는 완전히 파손되는데 이쪽 차는 멀쩡하다 그러면 사람이 위험해요. 그건. 그만큼 충격력을 다 가져갔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는 중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거 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자, 먼저 동일한 높이의 동일한 유리컵을 준비합시다. 여기서 유리컵이 동일하다는 건 질량도 동일하고 모양도 비슷하겠죠. 하나는 시멘트 위에서 떨어뜨리고요. 하나는 양탄자 위에다 떨어뜨렸어요. 통합과학 시간에 봤을 거예요. 아직 여기 안 나갔나요? 운동량? 나갔어요? 시험 봤어요? 그러면 기억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유리컵을 놓는 거죠. 이렇게 유리컵. 동일한 높이. 얘를 동일한 높이에 놓습니다. 이렇게 H. 그리고 얘를 자유낙하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냐면 충돌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충돌 직전. 이들의 속도가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자유낙하니까 충돌 직전의 속도는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높이의 의미가 뭘까? 충돌 직전 속도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럼 충돌 후에는 어쨌든 정지를 할 거 아니겠니? 그럼 얘들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떨까? 똑같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이제 충돌을 할 겁니다. 조금씩 접근해 볼게요. 자, 이게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일까요? 그렇지. 시멘트가 유리컵을. 당연히 이것도 있다는 거 알죠? 누가 누구를. 이게 되겠죠. 그럼 이쪽도 얘가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는 힘? 양탄자가 유리를 미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유리가 양탄자를 미는 힘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작게 그렸거든. 왜 그럴까? 이제 보자. 잘 봐. 서로 충격력을 비교해 볼게요. 충격력은 훨씬 시멘트가 유리에 가하는 힘이 양탄자가 유리컵에 가한 힘보다 크다고. 왜 그런가 봤다고. 충돌 시간이라 하거든.
충돌 시간의 변화량을 보면 시멘트에서의 충돌 시간하고 양탄자에서 충돌 시간이 얘가 더 길다라는 거야. 푹신 이러고. 근데 얘는 같다는 거 아니야. 충격량. 그죠? 둘은 이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출발이거든요, 사실. 쟤들은 어차피 충돌 직전에 속도가 어때요? 같기 때문에 질량도 같고 이게 같다고요.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커버리면 이게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버린 거고, 해석을. 이게 길어지면 이게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가로축이 시간인데 세로축이 충격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누구고, 시간이 어때요? 짧죠? 누구보다는? 얘보다는. 그리고 얘는 누굴 거다? 시멘트일 것이고, 고로 여기가 요게 누구다? 역시 시멘트의 충격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누구 해당되죠? 양탄자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로 여기 값은 누가 된다? 양탄자에서의 유리컵의 충격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멘트의 면적이나 양탄자의 면적이나 어떻다?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들의 면적은 모두 동일해야 된다.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고요. 알겠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네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 특히 맨 아래쪽 그림 봐봐. 맨 아래쪽에는 뾱뾱이가 나와 있죠? 뾱뾱이가 뭔지 알지? 저 손가락으로 터뜨려 봤어? 재밌었어? 별로 재미없던데. 넌 참 성격이 이상하구나. 뾱뾱뾱 터뜨리는데 걔가 왜 그렇게 속에 완충 공간이 존재할까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시간을 길게 해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시키려고요.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46쪽. 1번을 보시면 무슨 T 그래프입니까? FT 그래프예요. 시간과 힘. 얘 질량 몇 킬로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은 몇 초고요? 지금 거기서 구해진 시간이 3초네요. 세로축은 5고 얘가 3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뭡니까? 3초 동안에 5N의 충격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고로 얘의 충격량은 얼마가 되죠? 충격량은 얼마? 이렇게 되죠. 단위 잘 보세요.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F는 mA니까. 결국은요,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회적인 환산이. 그러면 우리가 예를 갖고 가면 아까도 봤지만 이거 적분이잖아요. 적분에서는 초기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조건을 만약에 이 조건을 정지 상태라고 준다면 결국 얘는 몇 초 동안에? 3초 동안에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결국 이 값이 얼마 나와요? 1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맞지? 이해 갔죠? 그러면 얘 질량을 5kg로 놓는다면 만약에 질량을 5kg로 놓는다면 VT 그래프의 여기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잘했어요. 3 나오겠죠? 그럼 결국 3초 동안에 3만큼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는 얼마다? 그래서 AT 그래프를 그려도 1이 나와요. 이해 갔지? 그렇게 자꾸 변형을 시켜보세요. 2번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겠는데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할 수 있어요. 줄거나 늡니다. 3번 힘의 크기가 같다면 시간이 길다면 충격량 커지죠. 맞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같습니다. 뉴턴 세크나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나 같아요. X입니다. 5번 충격량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 크기는 커지죠.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이거든요. 운동량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고 둘이 같으면 당연히 커집니다. 아셨죠? 3번 물체가 10N의 충격량을 받습니다.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10N라고 하면 됩니다. 4번 빠른 속력으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포수가 장갑을 낀 손으로 받을 때 약간 뒤로 빼면서 받는다는 건 시간을 길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 그래서 뭐가 작아진다? 충격력이 준다. 그렇다고 충격량이 변하는 건 아니죠. 운동량 변화량은 그대로일 거니까. 5번 아까 봤던 실험이죠. 마룻바닥과 방석의 실험인데 1번 두 유리컵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충돌 직전을 보셔야 돼요. 직전의 속도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속도는 똑같을 것이고요. 동일한 유리컵을 갖고 사용했다면 질량도 동일할 겁니다. 아셨어요? 두 번째, 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면 충격량도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두 유리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같다. 이 평균 힘이 바로 뭐다? 충격력이에요. 그럼 충격력은 당연히 방석이 적겠죠. X입니다. 작용하는 최대 힘의 크기가 같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바로 윗보는 문제랑 똑같은 말이에요. X입니다. 두 유리컵이 힘을 받는 시간은 마룻바닥보다는 방석이 길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여섯 번째,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 장치는 누구다? 에어백 맞죠? 범퍼도 맞죠? 헬멧도 맞고요.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매트리스가 뭐냐면 불이 난 장소의 건물에 밑에 사람들 떨어지면 충격받지 말라고 깔아놓은 매트리스가 있어요. 공기주머니 커다란 거. 근데 그것도요,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나갈 수 있대요. 거기 떨어질 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떨어져야 돼요. 내일 한번 연습해 보세요. 15층 정도 뛰어내려. 방음벽, 이건 뭐는 얘기하지? 반사예요, 반사. 그 튀어나간. 차단하는 거니까.
됐죠? 자, 47쪽 가봅니다. 자, 거기에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요. FT가 나오면 AT, 그죠? 걔랑 비례하니까 VT, PT로 막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 거기 자료 1번을 봅시다. 자료 1번. 자, 질량이 얼마냐? 2kg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 얘는 질량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래프를 봤단 말이지. 봤더니 FT 그래프예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자료로 줬어요. 그리고 시간은 총 8초를 잡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거 얼마인가 봤더니 10뉴턴이고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1번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크기는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냥 운동량 크기야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하려면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근데 운동량 크기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8초일 때라고 했잖아요. 8초일 때 운동량 크기를 구하려면 조건이 처음 운동량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요? 정지라면 0이잖아요. 얘가 정지예요, 정지. 이렇다면 변화량이 곧 운동량이에요. 이해 갔죠? 그런데 처음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처음엔 운동량이 2인 거예요. 그러면 얘 운동량이 얼마냐 봤더니 40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42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은 정지이기 때문에 그냥 봐봐요. 델타 P 값이 8초 동안에 델타 P 값이 그냥 8초 때 P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지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쌤, 저는 뉴턴 세크 쓸래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니, 안 그려도 되는데,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4초입니다. 얘가 8초고요. 자, 운동량으로 바꿔보면 얘는 적분이죠. 그죠? F가 P로 가면 적분입니다. 여기까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0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20을 잡으면 여기 얼마가 된다고요? 40이 되겠죠. 고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이해 갔죠? 만약에 얘를 A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T로 바꾸면 요 10이 뭘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그냥 4초, 8초 그대로 쓰시고요. 이 값이 5로 바뀔 거야. 자, 봐. 요거 40이 뭘로 바뀌겠냐? VT로 바꾸면 내 사랑
MVP잖아. M이 2kg잖아. 그럼 V가 몇이 나와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들으시면 다리 떨고 있을 그런 뭐가 아니잖아, 지금. 부끄럽네. 20이지? 그럼 얘도 면적이 20 나오면 되잖아. 이게 바로 속도 변화량이니까. 왔어? 그래서 얘를 그대로 뭘로 바꾸면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얼마 나오겠냐? 10 나오겠지? 20 나온다. 물론 정지 상태이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보는 거라고 자꾸. 알겠지? 자, 두 번째. 4초일 때 물체의 속도 크기? 요거 구하면 된다고. 요 20이잖아. 그럼 2kg로 나눠봐. 10 나오겠지? 10이야 속도 10m/s. 다음 세 번째. 질량 5kg짜리 물체가 3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대. 처음에 운동량 얼마야? 5kg짜리 물체가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운동량이 이거라는 건 알잖아. 여기까지. 자, 이 물체에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했대. 자, 이때 됐어.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말했던 거야. 처음에 운동량이 15인데 이 그래프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변화량 얼마 나왔어 아까? 그래. 그러면 8초 때 운동량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이게 있으니까 변화량 40을 더한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그때 운동량 크기는 55가 답이고, 그리고 만약 그때 속도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속도를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여기 속도 얼만큼 변했어 아까? 더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치? 아니야, 얘는 질량 2kg짜리여서 그랬어. 얘는 지금 5kg짜리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나눠봐. 얼마 나와? 11이 답이야. 알았어? PT로 바꿀 때도 VT, PT가 바뀔 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 여기 있는 20을 그냥 더해버렸다가 얘는 2kg짜리일 때 속도 변화가 20이지, 얘는 지금 현재 5kg란 말이야. 누구 거야? 네 거지? 배터리 없지? 메시지 오는구나. 아빠라고 믿겠어. 별로 눈빛이 요동이 없구나. 아빠는 아닌가 보구나. 여기서 5kg짜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얘의 8초 때 운동량은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졌잖니? 그치? 얘 바꾸면 뭐로 나올까? 여기 뭐야? 뭐야? 그래. 왜 이렇게 느려요? 됐지? 그러면 얘 면적이 얼마겠니? 그래서 8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려볼게. 이제 얘를 시간과 속도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 놓는다면 얘는 이게 이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 조건에. 그래서 너는 봐라. 4초 때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여기 속도 얼마 나와야 돼? 순간 속도. 이게 돼야 돼. 왜? 출발이 3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3부터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7이구나. 기지? 좀 부끄러웠다. 이 면적이 4 나오죠? 이 면적이. 요만큼의 면적이 4 나오죠? 7.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11. 이렇게 돼야 정답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PT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PT로 가면 요것만 바뀌잖아요. 요거 뭘로 바뀔 거예요? 15로. 요건요 55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프가.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로 그대로 따라가서 시간을 그대로 그리면 출발이 뭐라고? 15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얘가 55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 얼마 나오죠, 요거? 요거. 20 나왔죠? 그럼 여기다 20 더 해봐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자, 이거 한번 쉬는 시간에 그래프 거기다 한번 그려놔봐요. 책에다가. 그려보라고, 자기가. 요거 두 개 다. 알았지?